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지만 그래도 네. 수익에 대한 빌드업은 좀 무난하게 진행 중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뉴욕장의 흔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시장 요즘에 그거 정말 좋아요. 엉덩이 툭툭 칭찬해줄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납니다. 네.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힘듦이 있었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걸 견뎠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는 좀 받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다만 조금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코스닥입니다. 이 코스닥의 수급도 조금 아쉽고요. 네. 조금은 썰렁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오후 들어서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늘 시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랭킹쇼를 보셔야지만. 네. 보셔야지만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한 푼이 나중에 1년 뒤에는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건 네. 조그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습관. 오늘도 랭킹쇼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참여 방법도 간단하죠. 그렇죠. 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의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코스닥 시장은 썰렁한데 우리 시장은 평소보다 저희 랭킹쇼는 조금 훈훈한데요. 한 1,400분 가까이 곧 모이실 것 같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고 계시죠. 아무래도 시장이 네. 아까 그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씩 네. 살아날 것 같으니까 국장에서도 이제 이제 내가 그동안 묵혀왔던 내 종목 네. 계속 안 볼 게 아니라 좀 해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수요도 오늘 좀 들어오지 않으실까 보네요. 네.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사실 이런 종목도 있긴 뭐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너무 우리가 안 보기를 네. 오래 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안 보는 사이 근데 꽤 올라왔네. 네,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더 사실 얘는 안 돼. 얘는 희망이 안 돼. 없어진 상태. 불렀어. 그때도 희망을 끈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를 붙들고 꼭 함께 그래도 손실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네. 아니 목표가든 아니면 손절가든 알아야 되고 이걸 네. 단기로 가져갈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그럼요. 어느 정도 네.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으셔야 네. 좀 그냥 고민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요. 그래도 네. 일단 뱉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금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해결 안 돼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엠노 일단 대박이님께서 일찍 올려주셨고, 네. 네. 꼬꼬님 반갑습니다 오셨고, 윤종영님, 네, 아까 건강식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건강식 네. 무조건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건강식 먹고 왔는데, 비빔밥. 비빔밥. 네, 오늘 메뉴가 좋았겠다. 비빔밥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라볶이 먹고 왔네. 라볶이? 라볶이. 맛있겠네. 근데 맛있었어요. 네. 다 집에서 먹고, 해 드신 거죠? 예, 네, 다 네. 먹고 나서 나중에 초대할게요. 라볶이 한번 드시라고. 라볶이 왜냐면- 맛집이에요, 그치? 잘해요. 잘해요? 먹고 나서 배가 부른 게 뒤늦게 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던 걸 그제서야 뭔지 알아버렸어. 알아요. 헉헉 찍어 먹고 헉헉 나면 찍어 나중에 먹었어요. 배가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소화 쫙 시켜드릴게요. 오늘 랭킹쇼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네. 불태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가운데 네. 자, 오늘도 랭킹을 또 조사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제가요? 어디에서 가져가 볼까요? 기대되네요, 갑자기 또. 먼저 볼게요. 네,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부터? 키워드.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뭘까요? 네, 보충입니다. 보충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충 수업도 있고. 아니면 우리 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보충 운동. 상호행은 보충 운동까지 네. 해요? 본운동 플러스 보충 운동까지 부족하면 있어요? 하겠죠. 그 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단하다. 네. 조금 보충해서 먹을 수도 보충 있고. 식단. 보충 식단. 조금 부족했을 때 보충 식단, 간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보충, 돈 같은 것도 조금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아무튼 그렇죠.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걸 조금씩 넣는 거를 포괄하네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우리 포트에다 항상 보충이 조금 필요하고 수익 보충이 조금 필요하고요. 항상 필요해요. 어디 구멍이 나 있는 건지 보충이 네. 필요합니다. 이 단어 굉장히 유용하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네. 아임 리얼님께서도 네. 창호 앵커 보충제, 보충제 창호 앵커 단백질 많이는 안 보충제 먹고 드시나? 노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 유명하구나. 그럼요. 창호행에. 스테라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보충일지 큐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 보충하죠? 이겁니다. 약간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돈. 네. 직장인들이 요즘에 투잡 그렇게 뛴대요. 투잡.
네, 원잡이 별로 없다네요.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처음부터 엔잡러였는데. 네. 근데 예전하고는 완전 다르죠. 한 직장에서 이제 쫙 한번 끝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거 갖고 부족해요. 맞아요.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직장인들이 그래서 선호하는 부업은 무엇일까? 제가 몸 쓰는 게 많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네. 몸 쓰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중에서. 몸이 안 힘든 게 좋은데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게 뭐예요? 뭐가 있지? 돈 많이 버는 거. 이건 하는 만큼 뭐 택배 배달, 물류센터 이런 거는 하는 만큼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비가 나간다? 물류센터 아직 그냥 바로 병원 병원비가 간다니까요. 나가요. 네. 물류센터에서 하루만 일해보세요. 진짜 허리가 나갑니다. 해봤어요? 그 승하차 하는 거잖아요. 딱 하루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만뒀다고. 지옥 맞죠? 같은 게 하루였어 진짜. 들었어요. 제가 딱 하루 하셨대요.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고 그만뒀다고.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학점을 채웠죠. 네. 젊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때. 예, 예. 그때부터 체력이 안 됐구나. 그냥 힘들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물류센터는 학을 띄고요. 택배 배달. 택배 배달. 요즘, 이거 많이 하세요. 요즘 분들은 이렇게 뭐 위아래에서 뭐 이렇게 잔소리 듣거나 밑에서 뭐라고 하는 거 싫고 그냥 미션이 있고 그냥 깔끔하게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택배도 대면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대면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깔끔하게 저거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치, 만큼 자기와의 벌 수가 있기 싸움이잖아. 때문에. 네. 맞아요. 자기와의 싸움. 네, 그게 좀 낫다는 사람도 있고. 행사 스태프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요거랑 스태프. 음식점 서빙 보조. 이거는 이제 살이 찔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서빙 보조가요? 서빙 보조하고 다 끝나고서 이제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힘든 일 하시잖아요. 보통 퇴근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먹게 되죠. 네, 그런 조금 리스크가 있고. SNS. 저는 요게 1등이 아닐까. 저건 SNS. 되게- 딱 설문조사 보자마자 저는 이게 1등이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거 네. 되게 멘탈 많이 털어요. SNS 운영이요? 당연하죠. 네. 저게 그냥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인플루언서 초입에 들어가신 분들 보게 되면 네네. 진짜 일처럼 SNS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무조건 뭘 컨셉을 잡아서 내가 오늘 뭘 올리지?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강박관념과 스트레스. 사진을 그리고 그 컨셉을 정하면 사진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장 찍는데요. 그 중에서 한 장 정도 뽑아내서 네. 거기에 착 올리는 거죠. 근데 저하고 제일 잘 안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SNS 운영. 그래요? 그나마 저거밖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류센터를 해. 말 이상하게 하네. 아니 김수경의 그나마 거를 할 안 수 있는 되면 거? 행사 스태프를 하겠어요? 아니면 왜? 음식 서빙 보조하겠어요? 왜? 뭘 왜요? 다 할 수 있는데요? 진짜요? 웃긴다. 진짜 거짓말하네 진짜. SNS가 그나마 나요. 아니, 무슨 제가 상관이에요? 이 SNS는 남 앞에 나서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약간 관종기가 제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다지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음식 같은 거 잘하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거? 본인이 왜 꼭 앞에 나가야 돼요? 맞네. 해볼까? 괜찮죠? 괜찮다. 괜찮지, 그거는. 좀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잠시 얘기합시다. 네, 알겠어요. 네. 일단은 이럴 때가 아닌 게 네. 전문가님도 아직 못 모셨어요. 그렇군요. 네. 요즘 말하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전문가님 누가 또 함께 하시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마이크가 갑자기. 네, 조금 네, 더. 안녕하십니까. 최현정입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안 켜졌어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저희가 전문가님 부업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네. 엔잡러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엔잡러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었고, 주식만 이제 경영학 전공해서 외길 인생. 펀드 매니저분에서 주식만 외길 인생이고, 펀드 주식 하는 매니저 게 하시다가. 부업 아니겠어요? 장기 투자하면 부업이 완벽히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네.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장기 투자. 그렇습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는 또 거액 자산을 만드는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액 자산 양성가. 그렇죠. 양상을 꼭 해주시니까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겁니다. 뭐 택배 배달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SNS 때문에 골치 안 안 아파도 해도 됩니다.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만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네, 고액 자산가가 되는 법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 종목 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일찍 올려주셨던 이주 대박이님께서 네. 오늘 살짝 조금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엠노 좀 볼게요. 지금 65,200원에 8%인데 6만 원 살짝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젠가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닥 좋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래요. 네, 다시 내려가니까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회복이 좀 언제쯤 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락이 2월 달에 꽤 나왔군요. 네. 이게 너무 좀 생각보다 길게 급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깊게 나왔어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이게요,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엠로,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엠노 하면 이제 AI 클라우드라든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요즘 뭐 AI 관련돼 붙으면 주가도 좋고 잘 좋으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마진율이 아주 적습니다. 즉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우리가 이제 작은 회사들이 많죠. 작은 회사들 이제 뭐 솔루션 회사가 많은데 돈을 잘 못 벌어요.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매출액이 크지 않은 거죠. 어떤 뭐 솔루션 만들어 가지고 IT 솔루션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 또 동사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19년부터 했는데 그래도 뭐 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지 않는 그냥 작은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라는데, 향후에 한 2040년도, 35년도, 한 15년, 20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이제 신분을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면 가장 최상에는 0.1% 뭐 최고의 인간, 뭐 시스템이나 장악한 그 인간 말고, 그 밑에는 일반적 신분 1등 계급은 뭐 플랫폼이라 그럽니다. 플랫폼 모든 게 통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인조인간들,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의 밑에가 인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AI 혁명 시대는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안드로이드 폰 뭐 구글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 그쪽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에 장악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은 기업들도 거기서 물론 먹고는 살아요. 그죠? 근데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진율도 10% 이내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박이 터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테마를 잠깐 떴다가 못 가고 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산업별 섹터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는 보시면, 엠노라는 기업이, 보시면 24년도에 이가 이제 매출액이 795억인데 영업이익이 86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86억이니까 이거 단순합니다, 주식은. 자, 영업이익이 86억이에요. 영업이익이 86억이면 장사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해서 86억을 버는 거죠. 근데 22년도는 65억 벌었고요. 23년도 47억 벌었어요. 그럼 좀 100억도 못 버는 기업이란 건 적은 기업이죠. 매출 1000억도 안 나오고. 그럼 소형사입니다. 자, 그러면 소형사가 여기서 그러면 뭔가 이 회사가 대박이 뭐 아이템을 갖고 하면 매출이익이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어떤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부가. 그게 없으면 주식에 큰 대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회사들이 대박난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 신약이나 개발이나 잘하든지 뭔가 한 개 딱 하면 엄청나죠.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잖아요. 엔터는 셀럽 하나만 잘 잡아도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바닥에 사서 갖고 있으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잠깐 그때 테마 불면 올라가면 팔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7,254억이에요. 100억도 못 버는데 100억을 벌은다. 올해 100억 번다 쳐요. 그래도 100억이면 7,253, 72배란 거죠. 영업이익이 현재 100억을 벌어도 주가는 72배 와 있는 거. 나는 내 원금을 찾으려면 72년이 걸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평가죠. 근데 한 방이 뭔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잠깐 어떤 AI 테마는 뭐 잠깐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2주 올라가고 끝없이 안 가잖아요. 요 1조가 또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뭔가 이걸로 대박을 터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시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게 800원짜리가 저기서 100배 올라갔죠. 2019년도는. 그러면 그땐 소형사가 이렇게 갔을 때는, 시가총액 한 500억 뭐 이렇게 있다가 5천억 10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시가총 얼마 안 됐겠네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미 절대적 고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위로 사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사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좀 샀구나. 그래서 엠노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놓고 안 팔고 더 이상 사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팔아먹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주식이 못 가는 절대적 고평가니까 아무리 AI 시대를 하더라도 AI 관련된 이게 만약에 뭐 AI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가지 제공하려면 AI 반도체라든 여러 가지 많이 사야 되잖아요. 돈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도 돈이 적어서 자체 AI를 반도체 AI 그걸로 해서 사업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네이버는 하지만 그래서 오픈 AI랑 협업하고 그렇죠. 지금 개별 회사들은 실제로 이 자산 가치를 보시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면 자산이 얼마 되지 않죠. 1,000억도 안 됩니다. 유동자산이 369억이니까 부채도 140억, 전체적으로 자본이 890억이에요. 그럼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비유동 부동산이 그럼 쓸 수 있는 돈 300억대예요. 300억대 가지고 반도체를 어떻게 AI 반도체 많이 사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매매를 하시면 어제 올라서 안 가잖아요. 그럼 매물대가 여기 많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보시면 주가란 게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잖아요. 이렇게 왼쪽 보시면 거래가 실려서 올라갔으니까 이것을 다시 주식 올라가려면 여기보다 거래량이 더 많든지 최소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실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잠깐 65,000원이에요. 그럼 65,000원이니까 나려 바닥권이네 이렇게 샀어요. 싸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샀으면 근거는 싸다고 산 게 아니라 엄청나게 1,000원짜리가 6만원 65배 나왔는데 비싼 거죠. 절대적 고평가고 그러면 이거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추가 하락 52,900원도 하락을 붕괴되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평선 왔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아무 이유 없이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드리겠습니다. 65,000원 드리겠고 저항선이니까 잠깐 반등한다면 파시고요. 그다음 손절선도 최근에 저점 붕괴하면 안 되니까 손절선은 51,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51,000원 손절가 65,000원 목표가로 팔고 나오시고 이렇게 기업 분석하고 회사 편남을 보면서 내용을 보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시장이 흔들리고 내 돈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엠노였었는데요. 네.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라는 관점이고 목표가가 65,000원, 손절가 51,000원. 그리고 이제 다른 엠노가 아니어도 종목 선택할 때 이 기업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제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아봐야 되고 또 앞서서 또 키워드가 회사 편람입니다. 이거는 뭐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관심이 있으면 들춰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 종목을 할 때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종목 진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종목이세요 하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뭐더라 이러면서 심지어 삼성전자 물어봐도 반도체 이러신다니까요, 그냥. 제가 저번에 스무고개 하면서 이거세요? 이러면서 막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하시는 기업인지는 아시죠? 그러면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머리 아파.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빵 터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안 돼요. 있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올라가 이러면서 차트 보시고 뭐 이렇게 방송 보시고 사셨는데 자세한 기업 내용은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샀는데 봉지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귤을 샀는지 사과를 샀는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꼼꼼하게. 안 되면 저희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한테 또 패스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스무고개 하시면서 종목명부터 알아내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갑자기 엠노 훅 들어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럼요. 찾아봐가지고 네. 아 이런 회사이고 아 재무 상태가 이렇구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같이 해주세요. 네, 이순신님께서 종목 상담 최고다. 네,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님께 엄지척을 딱 날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이 당첨되실 수 있으니까, 네, 종목 계속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팜 저희가 오랜만에 봐드리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네, 예. 정유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바이오팜 매수가가 12만 9천 원이세요. 네, 10% 보유 중입니다. 원금 왔을 때 13만 5천 원보다 놓쳤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목표가가 13만 5천 원이신가 봐요. 너무 꼭대기에 사셨어요. 그것도 문제고 일단은 마음속에 목표가가 있으세요. 네, 전문가님. 그 가격을 보아하니 13만 5천 원이라 하면은 신고점보다 조금 높아요. 그렇죠. 네, 네. 한호가 높은 정도까지도 노리고 계신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한 18% 수익을 챙기고 싶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답장러식으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가능하다면은 기다리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바이오주는 이제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회사 내용을 정확히 속속들이 알고 정말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뭔가 한 방을 터뜨릴 것 같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쌀 때 사놓든지 비쌀 때 샀으면 내려가면서 추가 매수하고 그래서 비중을 한 20%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따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뭐 판다든지 익실현한다든지 그래야 됩니다. SK 바이오팜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그 종목을 이렇게 볼 때 사람도 성격이 있잖아요. 주식도 이 특이성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특이성이 다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매매하는 분 SK 바이오팜을 주로 매매하고요. 팔고 다른 거 갖다 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전 하신 분들 알테오전 주로 하고요. 나머지 또 HLB 하는 훈련사 하고요. 또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성이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게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제가 이렇게 특이성하고 반복성 분석해서 좀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 주식을 접근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동의성에 의해서 주가가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금 뭐 특별한 게는 미국에 반로를 개최해서 미국에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전증 신약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SK그룹이니까 뭐 재벌 회사들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뭐 안정성은 있습니다, 기업에. 그리고 자금력이 있었고 능력도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가지 잘 하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질환이나 이 관련된 것은 물론 뭐 시장은 괜찮은데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신약 여러 가지 빨리빨리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사는 이제 미국 진출돼서 25년도부터 이제 이익이 많이 늘기 시작하죠. 이익이 작년 흑자 전환되고 이익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도는 예상입니다. 예상 컨센서스는 계속 몇십 프로 늘고 매출도 이렇게 늘죠. 50%, 30% 가까이 늡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보유를 하면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해도 되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이건 이제 신약회사 뭐 이제 하니까 4,500억이에요. 만약 2년 뒤에. 그러면 20배면 시가총액 한 5조 되죠. 그죠? 이제 4조 4,500, 4조 5천 10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8조 3천 한 20배입니다. 그러면 20배면 그렇게 뭐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 적당한 주가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적정 주가에서 과거에 2020년도 코로나 때 SK 바이오 계열이 전부 다 위탁 생산을 하면서 뭐 관련된 수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같이 관련된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SK 관련된 바이오제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게 그냥 80% 빠진 거예요.
80% 정도 빠지면 단순하게 주식이 다 잘 안 빠져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올라가면 단순합니다. 올라가면 59,000원이잖아요. 그 주식이 얼마나 쉽냐면 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천천히 뭐 기다릴 수 있고 뭐 그러면 빨리 팔고 뭔가 또 교체 매매하고 하지 않을 때는 단순합니다. 그냥 저점 대비해서 거래가 올라갑니다. 50%, 100%, 200%, 1000% 이렇게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게 신약에 뭐 특별히 많이 하면 10배도 가니까 50만 원도 갈 수는 있죠. 근데 가격이 가장 많이 26만이니까 10배를 볼 수 없는 주식이죠. 일단은 그러면 많이 가야 3배밖에 못 가는 거예요. 200%라고 그랬잖아요. 3배가 200%니까 1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3만 원 닦았잖아요. 13만 원. 12만 9천 원 13만 원 갔으니까 목표가 온 거죠. 15만 원에. 15만 원 것도 난 15만 정확히 되는 거고 언더슈팅, 오버슈팅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 목표가 플러스 20%에서 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15만 원이니까 12만에서 18만 사이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단순한 이 회사 내용 전혀 보지 않고도 단순한 가격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이 단순 가격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만 최고가 되는 거죠. 가치만 보면 가치만 보고 주로 저평가됐다고 성장도 못한 주식을 왜 PBR 삼성전자가 PER이 5배밖에 안 되는데 왜 못 가냐고 시장을 15배인데 이렇게 가치만 보는 거죠. 미래의 가격을 계산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봐도 이게 많이 맞아요. 거의 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70% 투자자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대중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렇게 움직여요. 중소형주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 가격 보고만 해도 됩니다. 자, 그럼 12만 원에 사야 될 12만 9천이니까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면 15만 원밖에 못 가는 10%밖에 못 먹는데 그러면 또 빠지면 고점대 마이너스 35%, 38% 빠져요. 그럼 15만 원에서 35%, 그럼 10만 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미 10만 6천 원, 10만 3천 원. 자, 그 목표가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선까지 아니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것은 8만 중심선 이하로 가면 땅선이 지금 한선이 8만 5천이니까 8만 원대 내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미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가려면 못 갔습니다. 추세가 하락 중이잖아. 그럼 이것은 회사 내용을 보지 말고 일단은 팔아야 됩니다. 물론 나는 우량주니까 가지고 있다. 그러면 12만 9천. 나는 나의 가격을, 나는 다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장기 투자하면 밑에 30만 원 가던 주식이, 이래서 이렇게 갔던 주식이 26만 원 갔던, 나는 8만 원, 아니다, 5만 원 정도, 6만 원, 그럼 많이 사놨겠죠? 여기서 많이 사놨겠죠? 6, 7만 원에. 그럼 팔았을 다 100%잖아요. 한 2년 기다려서 100%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깨질 일만 있겠죠. 거래 실력 못 가니까 실패했잖아요. 요거 돌파를. 그러면 지지선 다 깹니다. 그래서 저는 8만 6천까지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도 뭐 탄탄하다 그러면 9만 6천 원 팔지 않고 기다리면 또 어느 정도 본전은 옵니다. 또 기다리면. 그래서 그 정도에 파시는지 아니면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깨면 일단은 추가 하락이 분명하니까 10만 3천 원 종가 기준으로 10만 3천 원이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11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 올라가면 손절 10% 하셔서 나와서 다른 바이오주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정말 뭔가 크게 산업 이 섹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바이오주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거는 선택이나 굳이 권장하지는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뭔가 네. 최고의 바이오주 막 시장을 막 선보고 막 이러면 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 우리 전문가님 삼성 좋아하시거든요. 직접 대놓고 물어보면 되죠. 전문가님 삼바 맞아요. 그러면 옮겨야 되는 주식이 삼바는 적당한 건가요? 삼바는 네. 관심 없고요. 삼바 아니래잖아요.
네. 이미 끝난 바이오 시밀러는 2018년도 이미 시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 중에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신약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많이 들으신다. 그냥 굳이 뭐 얘기해 주시면 초성 하나 좋은데. 알려주시지. 아이, 참. 초성 안 돼요, 전문가님. 초성 하나. 집요하네, 이거. 초성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아니, 신약 개발이 많으니까.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하나만. 저는 바이오주를 투자하고 있지 않아서 네. 바이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제가 2011년도는 HLB만 사라 그랬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목표가가 다 갔었습니다. 20만 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바이오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굳이 수평 이동을 한다만이고 섹터 자체에 대한 선호가 높지는 않으신 걸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역시 김수경 앵커입니다. 보셨죠? 야, 축구로 따지면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이 공에 대한 집착. 장난 아닌데요? 그렇지만 물지 않으셨어요. 역시 최고의 공방전을 네. 진짜 순간 몇 초 동안 봤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넘어갔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역시 수앵커다. 집요하다. 집요하다. 저희 PD님은 저희 바깥 양반 피곤하시겠다고 막 이러시네. 피곤하신가? 아예 뭐 네. 적응하셨겠죠. 자, 어쨌든 적응하셨을 거예요. 잘했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얘기와 함께. 야, 랭킹 5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섭다 있네요, 무섭다. 최고래잖아, 최고. 무섭다. 네. 무섭다.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집요해야 됩니다. 돈 벌려면. 네. 자, 그럼 오늘 랭킹 5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부업입니다. 부업을, 네. 5위 보여주시죠. 몸 쓰는 게 조금 많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5위가 물류센터. 물류센터? 아주 극심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건행포의 체험에 의하면. 저게 만약에 10위까지 보는 거였으면 10위였을 거예요. 근데 네. 힘든 만큼 수익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짭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류센터. 그렇죠. 단기로. 그리고 네. 집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사가죠. 파스 좀 뿌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뿌리고 부채고 그러면 남는 거 한 3분의 1 까고 이제 3분의 1 정도 가지고만 그게 사는 거죠. 문제야. 그게 문제인 예,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알아요? 로봇으로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네. 이게 물류센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로봇이 이렇게 하는 걸 했거든요. 네네. 로봇도 부서졌어요. 이제 안 부서지는 퀄이 좋아졌을 거예요. 이제는. 네. 근데 그거 보고서 로봇도 별 수 로봇이 없네. 부서진다? 내가 보면서 로봇도 별 수 없네.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 안 돼. 그러면 이제 로봇주도 망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네. 업데이트 되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걸로 5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1시 구간대에 어떠한 종목들이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엔 꺼놔주세요. 네, 오늘 수요일 우리 시장, 양시장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시간 당일 누적 조회 순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삼성전자가 가장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보도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C 2025에서 엔비디아가 별다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주총회 기대감을 안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5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도 2%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반도체 관련주 YC도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장에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서 10%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2위에는 동양철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근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전거래일에는 거래소 전산오류로 거래가 멈춘 직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도 11%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와 보면 대진 첨단 소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아디의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대진 첨단 소재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1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와 보면 MOT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9%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울산에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MOT는 앞으로 전고체 용접 설비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내려와 보면 서울보증보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3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향후 3년간 2천억 원 규모의 총 주주환원 금액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첫날에도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강세가 이어지면서 3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7위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전거래일에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그룹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43,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0.9%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꼽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에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오션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그룹주들 이렇게 상위권에 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오션은 오늘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끊어내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또 10위에 들어와 있는 모티브링크는 최근 9,000원대에서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이 아래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심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현재 8%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도 3A로직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 15위에 들어와 있는 메가터치까지 9%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2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미국 기업인 쉴드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자율비행 검증에 나선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있는 AI 파일럿 기술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 들어와 있는 포스코 DX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장중에는 8% 가까이 올랐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는데요. 오늘도 6%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6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연이은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1%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15,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한국첨단소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부가 양자기술과 AI 그리고 바이오까지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양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를 현재 구간에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18위로 내려와 보면 CK솔루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 1위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니치야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전고체용 제습로터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14%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국내 배터리 3사에 우선 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본격적인 공급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면서 3%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알테오젠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 들어와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장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5%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도 이 하나그룹주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호주 오스탈이 지분 인수 소식이 더해지면서 또 신고가를 쓰고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짜 한화는 그룹 쪽으로 봤을 때는 진짜 물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룹주들이 지금 방산, MRO, 뭐 조선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식은 기대를 먹고 사는데 근데 그 다음 게 이제 수주 많이 들어온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 뭐가 있냐 이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약간 좀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 실리는 거 보면 하나오션이 지금 하나그룹주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된 거래대금 3위고 하나그룹주 안에서는 하나오션이 거래대금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많은 게 또 뭐가 있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3위구나. 방산쪽? 거래대금 이 정도인데 만약에 들고 계시잖아요. 팔기도 애매하다. 왜냐면 많이 안 밀려요. 이것도 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1% 안쪽 막 이 정도 밀리다가 심지어 올라요. 하나시스템도 플러스권. 이러기 때문에 사실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아니야 하차 아니야 좀 더 가져가자. 믿고 계실 것 같고 싱글 진입은 사실 너무너무나 고민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비싸니까요. 차익 실현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제가 보유자라면은 너무나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게요. 자, 전문가님 이 하나그룹주 어쨌든 신규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의 고민이 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익 실현과 추가 매수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추가 매수는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차익 실현은, 스타일 따라 다른데, 일단 차익 실현은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 걸 보이고, 저도 요즘 이제 하나그룹이 2007년도 이후에 15년도 만에 최고의 시대를 만나서, 한 길만 주로 금융하고 이렇게 방산하고 이쪽에 오면서, 성공을 했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두산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이제 위주로 가서 또 잘하고 있고,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 이제 가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시대 흐름하고 시대에 맞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자기 시대가 오니까 성공을 하는 거죠. 즉,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가면 세계 1등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1등의 가치를 부여받으니까 그게 바로 두산그룹과 하나그룹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세계 1등이라고 자만하고 자기 잘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안주하고 혁신을 하지 않고 그런 기업은 도태돼 가는 거죠.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그룹도 비슷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시 혁신을 하면 또 믿겠죠. 삼성은 시간에 다시 갈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다 아는 남들이 좋다고 다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라든 과거에는 하나 두산 쳐다보지도 몰랐는데 지금 저는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 관심을 갖고 가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벌려면 지금 들어가려면 2억 정도 50% 정도는 벌 수 있으면 2억이 필요한 건데 남들이 한 번도 관심 올 때 그 기업은 하나는 자기 분야 잘하는 걸 계속 집중해서 가고 있구나 언젠가 성공하겠다 하면 그때 2억을 벌기 위해서는 2천만 매수 10배를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2억을 벌기 위해서는 2억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저도 이제 장기 투자자로서 과거에 4만 원대 할 때 저는 주식 선물로 장기 투자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실제로 주식 선물은 장기를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도 우주시대에 방산시 우주시대에 가장 1등은 하나수 에어로스 우리나라 유일하게 1등 실패는 1등주다. 저도 요거로서 장기 투자를 다른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게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저는 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건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장기로 3, 4만 할 때 못 갖고 온 게 아쉬운 거고요. 물론 이제 계속 실패는 우주 주식 살려면 우주 스페이스 우주 시대 온다든지 방산 시대 오면 무조건 1등은 하나니까 하나에어로니까 하나에어로만 사면 된다.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월봉으로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하면 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일단 끌어올려 놓고 나는 장기 투자로 여기서 100억을 샀으면 1000억은 기본 돼 있는데 그럼 나는 이 1000억을 한 주도 팔지 않고 난 공매도 치면 됩니다. 빌려다가. 그럼 일단 공매도 쳐놓고 현물 주식 팔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내려가면 올라가도 여기 있으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공매도 쳐도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실제 계속 잘 나오고 뭐 다른 것도 수주하게 되면 공매도 또 한매수해야 되니까 쇼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더라도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그룹을 하나시스템도 요즘 이제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하나도 그룹주를 안 가져 월보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위험한 구간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 비중은 뭐 조금씩 줄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조선주 같은 것도 한국조선해양 뭐 괜찮지만 조선주도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외국인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그룹주를 산다면 지금 하나그룹주를 살 게 아니라 지금 LG그룹주를 사야 된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개인 투자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뭐 손절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계속 물리니까 오히려 LG학 같은 거 보시면 LG그룹주로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갈지 안 갈지 지나봐야 하지만 바닥권이다. 일단 보고 경기가 회복되면 좋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는 조금 조심하고 오히려 LG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드디어! 아까 전에 종목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얘기 없으시다가 슬쩍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그룹주 우선 추가 매수는 아니고 차익을 좀 해보긴 하는데 뭐 반하라는 거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의 차익 정도는 좋다. 그리고 공매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인지해 주시고요. 네. 하나 쪽보다는 지금 방금 나왔죠? LG그룹주 괜찮은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사지 말고 우선 잘 지켜보셨다가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알이 있으셔야지만 그럼요. 장전을 해놓으셔야지만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난거는 요즘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금씩 챙기는 안전하게. 것도 중요하다. 하나도 3분의 1은 챙기자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셨으니까 그것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이제 4위 한번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예.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네, 기승전 한화 저 이순신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기승전 한화. 한화 얘기하면은 화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요? 못 사가지고 못 사서? 속 터지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LG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직장인들이 4위. 선호하는 부업 4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4위 어떤 건가요? 보여주시죠. 물류센터 다음이 택배 배달. 이게 좀 속편하긴 할 것 같아요. 몸은 조금 고될 수 있을지언정 네. 내가 하고 싶을 때도 할 수 있고. 저는 4위가 제일 제 마음속에서 1위 같아요. 택배 배달. 근데 네. 이거 오토바이 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도 있고 네. 트럭 타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작은 거를 생각해 봤었어요. 이거 어떤 거? 음식 배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요즘 다 그런 거 자전거 타고도 다니고 막 따릉이? 그러잖아요. 따릉이? 아니 따릉이 타면 따릉이 타면 이 사람아 맞아. 물류센터하고 똑같이 아니. 돼요. 하루하고 그만두다니까. 너무 힘들다. 따릉이가 성능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는 돼야죠.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까지는 돼야죠. 당근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전기 자전거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이왕이면은 네. 제대로 하고 싶은 부분도 옛날에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좀 제대로 해가지고 네. 그거 탁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밤엔 저거 하고 막 이런 생각했었죠. 뭐 할리데이비슨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아니, 아니 멋있겠다. 멋있는데? 아니 요즘 그게 있어요. 또 다니는 분들의 그 네. 모델하고 그 세팅 값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람이 들죠. 근데 웃기다. 그쵸? 약간 코미디겠다. 코미디라니. 처절한 거지. 이따만한 비싼 오토바이 끌고 택배 배달 다니면 아유. 멋있으려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코미디네요. 돈 벌려면 부업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전문가님 또 한번 만나보죠.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들이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네. 충분히 엔잡너의 능력을 갖추고 계시죠 또.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 저거 부업 하는 거에 대해서 5개 중에 할 만한 거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 하라는 건 아니고 하라는 건 직장인들이 아니고. 선호하는 부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일 것 같으세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거. 택배. 제가 못 봤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택배 배달도 네. 있고 음식점 서빙 보조, 네. 뭐 물류센터, SNS 운영. 뭐 그 네. 인스타그램 같은 거겠죠. 네. 어떤 게 좀 괜찮을까요? 인스타그램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네. 네.
전문가님께서 할것 만약에 같아요. 하시려면 어떤 거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SNS 하시면? 아니, 음악 아니에요? 잘하시는 음악? 거 많으니까. 네, 네. 저도 뭐 한다면은 그런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거 하시면서 약간 예. 네. 음원 같은 거 약간 월간 신기수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다면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아, 잘하실 그래요? 것 같아서요. 아니 실력은 네. 좋으세요. 실력은 그러니까요. 좋으세요. 네. 네. 운까지 딱 받쳐지면 날아가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신기수 전문가하고 종목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 새로운 필명입니다. 바람이려. 바람이려. 네. 환영하고요. 원준입니다. 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원준 거의 매수가인데요. 오늘이신가? 오늘 좀 올라가고 네. 있고 10%를 담고 계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 번 이제 시세가 나왔었고 또 시세 없을 때 너무 수급이 없네요.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좀 그래가지고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네네. 이게 또 기회 왔을 때 또 뭔가 팔든지 사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인 것처럼 차트로는 보입니다. 근데 조용한 지가 꽤 돼가지고 그렇죠.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준인데요. 지금은 살짝 좀 박스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이제 소성로 쪽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처리 장비 하고 있는데, 또 전고체용 열처리 장비를, 근데 사실 그 열처리 장비는 전고체용이나 또 지금의 이제 리튬이온 전지나 열처리 장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열처리 장비를 지금 하고 있고, 소성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별거 아닌 기술 같지만 사실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또, 2차 전지 쪽에 시설 투자가 또 되고 또 캐지엄이 극복이 된다면은, 분명히 또 이익이 늘어날 만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잘했습니다.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했고요. 그 전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전해가 영업이익이 46억이니까 상당히 잘한 거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가는 회사고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나올 때를 이제 기다려야죠.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종목이 나오면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원준도 뭐 계속 들고 계시면은 하반기 되면은 이제 2차 전지들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또 올라가 있을 텐데 나는 뭐 단기로 하겠다 그러시면은 한 12,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이니까 단기로는 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중기로 보겠다 그러면은 나는 좀 들고 있어 보겠다 그러면은 원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만 원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더블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뭐 1년 이상 들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잘 잡으실 것 같고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 고민 없이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된다. 단지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충분히 보유 그리고 뭐 단기 12,000원 중기 2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주는요, 네. 두 가지 전략이 돼요. 12,000원, 2만 원인데, 이제 중기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한 해를 좀 보고 움직여야 되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급해지지 말자. 또 이것 때문에 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팔거나 그래버리면, 꼭 이럴 때 팔고 나서 올라요. 속상하죠. 듣기만 해도 속상하다. 진짜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네.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원준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준 살펴봤는데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지금 게시판에 제가 조금 안 봤더니 와, 이 얘기 저 얘기 뭐 많이 써놓고 계시고 모분 얘기도 하시네요. 그리고 뭐 그거 폭삭 소가수다도 재밌다. 뭐 드라마. 아주 오늘 그냥 뭐 문어발식으로 얘기가 확장해. 항상 이 들고 있는 것 채팅창에서는요, 같은데. 계속 보지 않으면 네. 순간적으로 주식 얘기를 하시다가 삶의 넋두리로 갔다가 그리고 삶에 뭔가 그 보고 있는 드라마 네. 이런 쪽으로 갔다 먹는 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리 생활의 진짜 총 집합체잖아요. 그럼요. 어디에서도 다 이게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해? 그럼 그렇지, 삼양식품 삼양식품. 사. 그럼 황제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폭삭수가 쓰다가 너무 재밌어. OTT. 그럼 팬 엔터테인먼트 사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럼 주식 날라가. 아이, 잘하네. 근데 꼭 이게 뭐 주식만 파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김수경 거 피터 네. 리치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순간적으로 주식은 생활에서 얻는 것이다. 오늘 좀 괜찮네. 야, 이 수요일 쪽은 역시 방송감이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폭삭수가 쓰다 때문에 재밌어요?
이게 제가 몇 회까지 봤더라 2화까지 봤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평일에 안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음날 눈이 부어서 방송을 못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화까지 딱 보고 감이 오더라고요. 이 뭔가 굉장히 재밌나 보네요. 평일에 보면 안 된다. 벌써 2화 때부터 눈물이 이제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거 넷플릭스 거죠? 절정에 그쵸. 절정으로 가면 이거는 방송 못할 각이다. 싶어가지고 주말에 몰아보게 하려고. 뭔가 심파적인 그런 부분이 강한가 봅니다. 저 유혹하시니까 더 보고 싶네. 왜요? 네,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재밌다고. 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약간 갈려요. 하나하나 보는 게 좀 이렇게 좀 못 기다리겠다. 나 무조건 다 나오면 그때부터 볼래.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는 게 찔끔찔끔 보는 게. 네, 저도 약간 그래서 빨리 정주행하고서 울 거 있으면 빨리 울어버리고 네. 털어버린다 이런 생각이죠. 혹여나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눈이 많이 부어있거든. 네, 또 봤구나. 주말에 몰아봤구나. 폭삭 울었수다 이러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무섭습니다. 자, 몰아서 한 번에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취향껏. 네. 자, 그럼 다음 정보 한번 봐줄까요? 네, 단박질님 모셔보려고 해요. 단박질. 네, YC. 단백질이 아니고. 단박질. 네. 네, 무슨 뜻이지? YC 매수가 13,800원 10%신데 지금은 네. 잘 갔는데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잘 HBM 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생기죠. 네, 오늘 날아갑니다. 주가가 10% 넘게 지금 주가 슈팅 나오고 있고요. 일자로 보면은 4일째 네. 이렇게 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의 피날레가 언제일 것인가. 이게 좀 빨리 다가올 것 같으면은 챙겨야 그걸 되니까. 알아야죠. 네, 그걸 챙겨야 알아야죠. 되니까. 네. 그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명쾌하게 좀 답을 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일단 YC가 지금 추세는 잘 타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점 대비해서는 눌림목 보시다시피 지금 깊은 차트잖아요. 40% 넘게 아직도 가격 조정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예, 제가 YC는 반도체 말씀드릴 때마다 매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번에 제가 빠질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더 사시지 그러셨어요. 12,000원 밑에선 제가 아무 때나 사도 된다고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YC는 지금 HBM용 테스터 납품이 지금 지난 4분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HBM용 테스터기가 상당히 좀, 납품이 시작이 됐다는 뜻은 올해는 이제 그쪽에서 상당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성장이 상당히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매출이 100억 정도로 했고요. 재작년에 95억 했으니까 이제 성장은 이제 아주 엄청난 인상적인 성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좀 해낸 종목이고, 제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끝났냐?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한마디 해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 열풍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금 AI 투자가 마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YC의 HBM 테스터도 올해 잘 팔릴 거고요. YCM 주가도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YC 그리고 이 회사 100억이라면은 지금 시총이 아직 1조가 안 돼요. 100억이면은 10배면은 이제 1000억, 100배면은 좋은데 요즘에 이제 10배 100배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이렇게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그래서 YC는 요번에 13,500원이 넘어가진다면은 탄력이 한번 붙을 걸로 보고 있고요. 1차로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18,000원 정도 갔을 적에 2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타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이거 있어요. 전혀 걱정하실 상태가 아닌 걸로. 네, 지금 살까 말까 할 자리 절대 아니세요. 그냥 쭉쭉쭉 일단은 18,000원까지. 시간만 있으시면 되네요. 자, 우리가 이거 하는 동안 이제 잘 듣기도 했었지만 네. 또 아까 전에 단박질님의 이런 종목을 보면서 도대체 단박질이 어디서 시작한 단어일까? 못한가 이게 단백질에 굉장히 오타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그거 아닐 것 같고 지금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피드백 남겨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단박질이 무슨 뜻인지도 함께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단박질님 이거 네. 단백질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은 뭐였냐면 단박의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단박질 아니야. 스타일 해서 신조어. 약간 그런 스타일. 느낌? 단박질 그거 맞나요? 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둘 다 땡인가? 어쨌든 써주시면 저희 보고요. 네. 3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부업 3위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네, 음식점 서빙 보조. 서빙 보조. 네, 요거는 손쉽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요즘에 요거 많이 하시는 게 네. 회사 근처나 그 자택 근처에서 네. 2-3시간 이렇게 알바 뛰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네네네. 저녁 시간 바쁠 때 잠깐 이렇게 또 이제 쓰잖아요. 굉장히 네. 서로에게 윈윈이 아닌가. 아주 짧고 굵게 네. 일 딱 하고 난 서빙이 있다는 건 아는데 서빙한테도 또 보조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잘 되는 가게는 진짜 사장님 입장에서 네. 뭐 이만큼 해버리면 또 이게 인건비 너무 나가니까 네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박질이 달리기의 사투리래요. 달리기. 네, 그거. 그 맞네, 그 맞네. 뜀박질 아니네. 이랬었는데 다른 박질. 그런 건가 보다. 네. 다른 박질. 그리고 요즘 서빙은 다 로봇이 해주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역캠 중독자님께서 아니 그러면 일자리고 줄어드는데 부업? 괜찮아요. 지금 로봇이 서빙하잖아요. 네. 옆에서 속 터집니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로봇이라서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그런 단점이 있나? 그럼 괜히 로봇도 오고 저 뒤늦게 사람도 오고. 그런 현상. 티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봇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급하네 성격이. 로봇이 다 해줘요. 시키면 조금 기다리면 돼. 천천히 온다고 또 구박했구나 로봇을. 아이고 대답도 못하는 애한테 구박을 하고 그래. 아니 입에서 흐르잖아 이게. 이게 성격 급한 사람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음식점 서빙 보조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3위 봤고요. 네. 2시 구간대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볼 텐데 1시 때는 막 한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변동이 좀 있는지 알아보죠.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봤던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더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4%의 강세가 여전히 지켜지면서 4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여전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만 9천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6만 전자의 기대감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C도 순위권에서 여전히 자리하면서 6위에 지켜내고 있습니다. 9%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목 상담으로는 반등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모티브링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여전히 20%대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1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부터 대진첨단 소재까지도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봤던 종목들인데요.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7위에는 HLB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3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7만 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조금씩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8%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만 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공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효과로 한때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삼성공조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강하진 않은 모습인데요. 강보합권에서 19,0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IM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두 자릿수 넘는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HBM3와 소켓 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두 제품을 모두 출하하는 최초의 메모리 회사로 자리매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사인 IMT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위치한 한국첨단소재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6%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볼 텐데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 순위권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택이 6%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MO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대까지 강하게 올랐었는데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면서 한 자릿수의 상승률을 현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는 M83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3월 7일에 2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고점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17,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이노메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닷새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노메트리인데요. 위쪽에서는 삼성전기를 확인해 봤는데 이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유리기판이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노메트리는 삼성전기의 주요 협력사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또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25%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시스템, 오늘 하나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17위에는 RF 머트리얼즈가 새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4%대까지 정말 강하게 오르면서 8,000원 선까지 위로도 올라섰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길게 달리면서 7,000원 선도 벗어난 채 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6,8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는 위너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14,000원대까지 밀려나면서 바닥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9,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서도 메모리 업계의 풍향계라고 할 수가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이게 찬물기 얹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3.6만 원 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발버둥 치는데 안 좋아 봐요.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고 이것 때문에 실적이 딱 잘 나오면 이제 제대로 봄이구나.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정말 중요하고.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강하게 뛰는 걸로 봐서요. 별 이상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 워낙에 또 신규 전문가 좋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가지고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다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2월 달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요. 여기 지금 엄청 갭으로 하락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실적 발표 때인데 이때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하는 분기죠.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2분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굉장히 못 미치는 매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러면 실망감으로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것도 보면은 그 정도의 매출 가이던스 79억 달러 제시했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발표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서. 이게 오히려 호재입니다. 지금 기대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해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만 그 2분기보단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말만 해줘도 주가는 아마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지금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DDR5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쪽에 스마트폰 잘 팔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메모리 쪽의 가격 반등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지난번에 하이닉스에 관련된 리포트를 보더라도 메모리 지금 그 바닥이 자기네들이 하나투자증권인가 뭐 그랬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 그 예상의 3분기의 바닥일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한 분기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이런 그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어쨌든 마이크론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잘 나오면 뭐 더 좋고, 하지만 못 나온다 할지라도 거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3분기에 대해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예상치를 낼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의 그 CFO죠. 마크 머피라는 사람이 봄이 되면은 재고 수준이 정상화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3분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부터 실적 성장이 있을 걸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전체적인 뭐 우리 시장은 특히나 이제 관련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들 뭐 더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하나의 뭐 트리거가 돼가지고 삼성전자 돌파하면서 소비자들도 올라오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반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수경이 그 아빠 질문하기 전에도 얘기했지. 아빠죠, 아빠 아니고. 아빠가 아니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잘 나오게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자체, 이 마이크론 자체가 워낙에 레거시 쪽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훈풍은 또 예상될 거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시장 좀 분위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미국장 흔들릴 때 혼자 잘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뭐 6만 가야 돼요 하는데 6만이 뭡니까? 진짜 컸어요. 6만을 넘어야죠. 사실. 7만도 부족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죠. 10만 전자라는 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했었었는데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봐야죠. 삼성전자 종목 진단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안 올라온다고. 왜 안 올라오겠어요? 네, 맞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파이팅 해주기를 같이 기대하면서 저 이번에는 전화 주신 분 계시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2726님께서 산업용 로봇으로 갑니다. 두산 로보틱스 또 대장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64,000원이에요. 네. 그중 15%. 그리고 이분만 보내신 게 아니라 다른 분, 다일님께서도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더 높네요. 78,000원. 78,000원. 네, 어쨌든 조금 힘든 분과 더 힘든 분이 만났습니다. 네. 비중 7%. 자, 어쨌든 저 박스권으로 최근으로 본다면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닌가. 문 타전 뭐 워낙에 좀 내려온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산지를 모르겠네요. 워낙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예. 하지만 지금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냐라는 그 질문에서는 갸웃하게 만드는데요. 로봇주도 보면은 굉장히 가지각색이거든요, 시세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로봇 만드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것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혼날 수 있잖아, 늦게 와가지고 건행 거한테. 그런 로봇은 안 되지. 뭐 제가 혼내요. 늦게 왔다고 혼냈다면서. 그래요? 네, 빨리빨리 와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로봇은 너무했어요. 네, 짐 나르다가 막 부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로봇도 그렇잖아요. 그럼 절대 안 삽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집 다시는 안 가네요. 자, 어쨌든 간 두산 로보틱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업용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64층, 78층 이렇게 두 분이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는 뭐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가 회사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예요.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우리가 뭐 로봇 시대라는 것은 당연히 올 시대로 봐야 되고요, 현재로서. 당연히 올 로봇 시대에 특히나 산업용 로봇은 뭐 시장이 커질 거는 너무나 불보듯 뻔하겠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1위고, 기술력 탄탄하고, 뭐 지금도 뭐 계속 투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두산 로보틱스의 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단지 이제 지금 뭐냐면은 밥게타하고의 합병권이 지난번에 있은 이후로 계속 그 노이즈에 지금 걸려 있어요. 지난번에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그 합병 철회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일부 철회죠. 이제 두산 밥켓을 로보틱스로 넘긴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이제 포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안 움직일 것 같고, 또
가령 이제 실제로 합병이 이제 가령 이제 합병은 아니지만,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넘긴다. 요렇게 된다면은 이제 주식을 이제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한번 또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15%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아주 뭐 난 중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올리신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 움직이겠나 하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5%에서 한 5% 정도 빼세요. 그래서 비중을 살짝 좀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7만 원을 다시 넘어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하고 간다는 뜻이니까 그때 다시 5%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5% 빼놓으시고 이 부분이 시장이 적응을 해가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요 부분이 회사 쪽에서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진짜로 밥켓을 로보틱스에 넘기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든지 하는 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중기 투자를 하시든지 중기 투자해야 되겠죠. 중기 투자를 한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단지 이제 비중은 조금 줄이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도 간다면요,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나중에 되면은 또 한 20만 원 정도까지 또 갈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회사가 아니고, 중기 투자는 분명히 가능한 종목이다. 하지만 타이밍상으로 지금 조금 그러니까 비중은 좀 줄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종목 좋은데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종목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 투자고요. 비중 조금 축소해가지고 가볍게 움직이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중장기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괜찮은 회사거든요. 전 세계 아마 4위이고 지금 계속해서도 이런 산업용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수익을 찍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 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타이밍 좀 잘 지켜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락 프로그램 같다, 재밌다, 티키타카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주 극심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스터 진단 때도 그렇고, 랭킹쇼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좀 멘트를 쳐서 같이 좀 긴장감도 좀 풀고 즐겁게. 네. 그렇다고 저희 딴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만 좋은 건 아니죠? 네? 여기도 즐겁다고 하시니까 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안 좋은 글 올라오는데 빨리빨리 지우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저희 다 버텨내 멘탈 되니까 안 지우셔도 돼요. 저 갑자기 그러면 시무룩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거 내가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했나? 기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죽어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선 지키면서 잘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해피앤리치. 좋다. 해피앤리치. 해피앤리치. 네. 모든 걸 가진 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대화제약이 그 해피와 리치에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을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16,500원이시고 5%신데 계속 가도 될까요? 네, 고고싱이 가능할까? 거기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계신 상태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야, 진짜 시세 날 때는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세 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지 말지 모르겠어서 조금 애매하신 것 같죠? 애매하죠. 지금?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전문가님, 다시 예전만큼의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거는 아마 기대하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약간 긴가민가 하신가 보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확신을 주시면 어떨까요? 확신을 주라고요? 저도 확신이 없는데, 이 종목이 지금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경구용 항암제 지금 수출 소식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이게 벌써 써먹은 재료예요. 작년에 10월 달에 올라간 게 이게 뭐냐면은, 중국 수출을 임박했다라고 올라간 거고요. 요번에 중국 수출 한다고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미 반영이 된 재료를 요번에 실제 현실화되면서 뉴스 나오면서 올라간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크게 보통 많이 못 갑니다.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5일선 깨지면은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5일선 가격이 보니까 15,600원,
680원, 그러니까 15,700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지금 손실 얼마 안 되시는데 아마 이제 대충 갈라나 그래서 뭐 어찌 될까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못 맞춥니다. 위냐 아래냐 이거를 뭐 이제 일종의 도박 같은 거라서 지금 구간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5% 들고 계시느니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이고 빠져나오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제가 사실 힘들죠. 이거를 전문가님께 제가 그렇게 질문을 팍 쌌는데 근데 수경이가 말했던 거는 이제 이 종목이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아니라, 네. 이제 방향성이 어떨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감. 네, 그 근데 얘기를 좀 물어보신 거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쵸 힘들다. 사실 뭐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를 회사 하죠. 대표도 알겠습니까? 당사자도 해봐야 아는 대표도 거니까.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어려운 네. 거죠. 투자가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셔가지고 대화제약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327분께서 저희의 이런 부업에 대한 것에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1위가 지금 SNS 운영, 2위가 택배 배달이었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보내드리고 얘기 더 순위 나눠볼까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랭킹 때문에 빨리 보고 싶어갖고. 네, 예, 전문가님 오늘 종목 진단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갑자기 미스터 진단 되죠. 섭섭하실까봐. 요거 하시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이 컨셉입니다. 이거 컨셉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사랑합니다. 네, 이런 거 네. 선 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부업 1, 2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1위고 어떤 게 2위일까요? 공개합니다. 네. 행사 스태프하고 SNS 운영인데 행사 스태프가 은근히 2위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무슨 행사 스태프인지가 안 나와가지고. 행사가 워낙에 좀 많고 그리고 저 행사가 좀 뭐라 그래 좀 이동도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학교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행사 스태프가 또 짭짤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높다고는 들었어요. 네, 높아요. 네, 시급이. 네.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그런 계기도 저 행사 스태프로 하다가 된 하다가, 거거든요. 네. 멋진 다른 이거 지역 아나운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행사 스태프가 다른 것도 될 들어가다가 수 있고, 배우의 꿈도 가수도 크셨다가 될 수 진짜 있고. 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제일 선호한 건 SNS 운영이다 이러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저거 잘만 된다면 뭐 시공간이 상관없죠. 아까 저희 PD님께서 저한테 하나 권유해 주신 뭐 게 했어요? 있는데 뭐? 그 SNS 운영인데 앵커에서 아까 뭘로 변신하는 거였죠? 덤프트럭 기사인가? 이거 가끔 왜냐면 이게 되게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희소성이 있어서 김수영의 그 덤프트럭? 네 아까 아이고. 덤프트럭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 아니면 그거 뭐죠 이거 참. 하여튼 뭐 있잖아 가다가 이제 기사. 한 5분 운전하다가 들이받고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큰 손실 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무슨 소리예요. 바짝 차려는 보니까 이거 운전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예. 요게 희소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예.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뭐 네. 덤프 트럭이 됐든 포크레인이 됐든 뭐 네. 하나 하셔가지고 네. 예, 한번 스트리밍 한번 부탁드려요. 저 SNS 개설하면 많이들 오셔야 돼요. 팔로우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구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잠깐 보고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계속 엇갈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0.9 빠지고, 네, 거래소는 삼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네. 네, 0.7% 정도 상승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살짝의 왜곡은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오후 정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